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큰 호접란 2개가 집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호접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화원에서 제가 호접란 하나 사갖고 드리긴 했지만 그때는 막 엄청 예쁘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큰 꽃이 다글다글하게 모여있으니까 예쁘다는 것이 딱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딱 알게 됐죠. 특히 이 핑크색이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촌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꽃이 노란색보다 엄청 크거든요. 이거 실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보고 또 보고 이 꽃잎 만져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예뻐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기에 다른 식물들도 같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계속 키우면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을 다 분리할 계획을 나름 세워봤어요. 제가 혼자는 다 못 키울 것 같고 동생도 식물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동생이랑 엄마랑 다 키울 수 있게 나누는 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호접란을 집에 데려온 날 얘를 이제 잘 키우고 싶다는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새벽 2시까지 호접란 키우는 영상들을 엄청 찾아봤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수경으로 키우는 게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그냥 통기가 잘 되는 투명 플라스틱 화분에 수태화 밖으로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주문도 하고 이 작업하는 것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랑 어제 월요일에는 경찰 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어제는 꽤 긴 시간 조사를 해가지고 다녀오니까 막 피로가 확 몰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밥을 먹고 잤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벤츠, 그놈의 벤츠는 매번 경찰 조사할 때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일단 그 망할 놈의 벤츠는 그놈이 팔았다고 최근 서면에 스스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웃겨요. 걔네가 작성한 서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다음 내용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이 문장에서는 제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걔네들의 서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통날의 안녕이라는 작가명 내지는 채널명으로 60여 개 이상의 글과 영상을 업로드하여 원고의 가족, 원고의 주변인들을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하고 이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악플이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의 또 다른 괴롭힘을 우려하여 기존에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했고 자동차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타던 자동차도 매도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사회활동으로 인해 벌어들이던 수입도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고 운영하던 연구실도 잠정 문을 닫아서 연구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튜브 상의 신상 공개로 인해 파렴치한 악인으로 낙인 찍혀 피고에게 선동된 33,000명의 구독자들이 원고에 대해서 온갖 비난의 댓글을 달면서 원고를 괴롭히기에 원고는 이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집을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할 일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걔가 살고 있는 집 아무것도 아는 게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찾아가서 괴롭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그럴까봐 두려워서 이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사까지 한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는 벤츠를 팔았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위치 추적기를 붙여놨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얘는 계속 제 탓을 하기에 바쁩니다. 아니 뭐 제가 영화를 찍습니까? 그리고 상간소송도 다 끝난 마당에 제가 왜 위치 추적기를 붙여가지고 감시를 하는지
저는 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좀 제 인생에서 빨리 꺼져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지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놈의 위치 추적기 타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걔 생활이 궁금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돈이 없어서 차를 팔거나 아니면 상간을 저지른 벤츠남으로 유명해져서 쪽팔려서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제는 쪽팔리지 않을까요? 지금 걔가 뭘 하는지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년이랑 만나든지 말든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년이랑 평생 같이 찢고 볶고 살면서 지옥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니들 둘 절대 방생하지 말고 꼭 붙어 살아라. 너도 결혼 3번 하면 이제 많이 한 거야.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여기에는 사회활동으로 벌어들이던 소득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저도 이놈 때문에 병 걸려가지고 소득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혼자서 먹고 살지도 못할 정도의 돈을 벌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지가 날 병들게 방치한 거 그냥 돌려받은 것 뿐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수 짓거리 하면서 기집질은 최소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도 쪽팔려서 숨길 정도인 짓거리를 왜 해서 수입을 10분의 1로 만든 건지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얘가 돈이 없어서 차를 팔아서 쓰는구나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연구실 문을 닫아야 하고 연구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지가 국가 중대사에 중요한 연구를 한다고 자기가 연구실을 잘 운영했으면 그 소중한 연구실 문을 안 닫았을 텐데 이게 모두 제 탓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네요. 이놈은 뒤질 때까지 제 생각을 하고 뒤질 거예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모든 걸 잊고 아주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살 겁니다. 넌 죽을 때까지 내 생각하면서 지옥 속에서 살아. 유튜브에 자기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신상 공개는 셀프로 진행이 된 것이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들이밀고 나와서는 자신이 보통날의 안녕 남편이다 라고 했던 사실은 모두 기억에서 사라졌나 봅니다. 전 신상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제 영상 어디에도 이 새끼 신상은 없습니다. 제가 뭐하러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셀프로 본인이 다 해버렸는데. 그리고 웃긴 말, 피고에게 선동된 33,000명의 구독자가 댓글로 자신을 괴롭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뭐 북한의 김정은도 제가 봤을 때는 33,000명의 인민을 선동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김정은보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구독자 모두가 자신에게 온갖 비난의 댓글을 달면서 괴롭혔다고 하는데 33,000명이 정말 댓글을 다 달까요? 이 새끼는 재산 분할에서도 총합을 계산해서 자기의 기여도가 높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니 여기에서도 이런 하찮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선동이라는 단어가 제일 웃겼어요. 선동이라는 단어는 사실 탈북하신 분들이 인터뷰할 때 들어봤지 우리나라에서 선동이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악플을 달게 선동을 했다는 둥, 악플을 방치한 죄가 있다는 둥 온갖 개소리를 다 늘어놓고 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받은 북한 사람들도 선동되지 않고 탈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넌 지금이 70년대라고 생각하니?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어. 근데 너 혼자 70년대에 살면서 새마을운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혼자서 서울의 봄 찍고 있니? 이제 영화에서 그만 나와서 현실을 봐. 선동이 가능한 세상인지. 얘가 제출한 서면에는 19년 6월부터 20년 1월까지 저한테 준 돈이 5,100만 원 가량이 되고 이 돈으로 벤츠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도 반박 서면을 보냈고요. 이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어째서 19년 6월경부터 20년 1월경까지 보낸 돈을 계산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 그 기간을 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차량 구입 대금 약 5천만 원을 맞추기 위함이 아닌가 추측됩니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보내면서 사전에 내 차를 살 돈이라고 정하고 돈을 모았던 적도 없었고,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앞두어 목돈을 모아둔 피고를 괴롭혀서 자신이 원하는 차를 취득했을 뿐입니다. 벤츠의 돈이 정말 100% 원고의 돈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에서는 같은 기간 19년 6월부터 20년 1월까지 저희 소득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간 저희 소득은 9천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차를 사둘 테니 적당한 것을 고르라는 말을 카카오톡으로 했고, 원고가 보내준 돈으로 차를 사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서면에 작성했습니다. 실제 카톡 대화 내용에서 이놈이 저에게 여러 판매자들에게 받은 견적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 돈 내줄게, 차 한번 보러 가자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후 다시 서면의 내용입니다.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차를 사기를 원했다면 돈을 보내지 않고 8개월간 돈을 자신의 통장에 묶어두고 구입을 해도 피고는 원고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8개월간 돈을 보내준 기간을 딱 5천만 원이 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정했는데, 만약 기간을 19년 9월부터 20년 1월까지로 한정하여 차를 스스로 살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했다면 원고는 자신의 돈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피고는 벤츠를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주장을 할 때 늘 자기 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에는 오류가 있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다수 있습니다. 벤츠가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면 자존심 상하게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벤츠는 와이프가 사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시작하니 자신이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태도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한 원고는 이 내용을 가지고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은 벤츠를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으며 벤츠를 사는 것에 논의를 했다고 하며 고소를 했고, 부부의 돈으로 산 것이지 피고가 사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던 피고는 조사 이후 공황 발작이 다시 재발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가서 링거를 맞을 정도의 몸 상태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라고 저희는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얘는 저한테 돈을 보낸 것이 5천만 원이 되는 시점을 선택해서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주장을 하지만, 같은 기간 저에게는 이 돈의 2배가량 되는 돈이 있었고, 만약에 제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얘한테 돈을 받아서 입금해 준 것이라면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만, 저에게는 소득으로 이미 9천만 원이 있었기에 얘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기간을 19년 9월부터 20년 1월까지의 돈으로 만약에 기간을 자른다면 얘는 자기 돈으로 차를 살 수 없겠지만, 저는 그 기간만으로 한정을 해도 제 돈으로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방 먹일 줄은 몰랐겠죠. 이혼소송 처음부터 지금까지 걔는 자신이 의사이고 교수이기 때문에 저보다 소득이 많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그렇고요.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세부 금융자료 내역을 모두 역추적해서 돈의 출처를 하나씩 밝히고 있고, 이놈이 얼마나 지 맘대로 짓거리는지를 하나씩 입증을 하면서 한 방씩 매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걔가 저를 괴롭히는 내용을 변호사에게 따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글을 읽고 그동안의 묵은 체중이 내려간 느낌이랄까요? 서면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는 23년 5월경 브런치 스토리에 피고가 쓴 글을 형사 고소하였고,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유서 및 결정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피고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관적인 감정이 기재된 것, 이 게시글로 인해서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원고는 항고를 했고, 현재 사건은 항고심과 재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혐의 없음으로 판결난 형사사건에 대해서 원고는 2번 더 고소를 진행합니다. 브런치 스토리의 다른 글과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였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담당 수사관도 어이없어 할 정도로 억지 주장뿐이었습니다. 유튜브나 브런치 스토리 모두 원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앞선 가처분 소송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글 등에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는 23년 12월경 자신의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H입니다 라는 채널을 만들어 상간녀로부터 정서적 위로를 받았고 피고에게는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원고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자신의 얼굴까지 내보이면서 자신이 피고의 외도한 남편이라는 것을 밝혔고 영상에서 피고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를 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원고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까지 했으면서 그 내용은 서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비 횡령 사실, 그리고 교수가 연구실 행정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연구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의해서 일어난 피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지만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고 청렴하게 연구비 관리를 하지 않고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징계를 하지 않을 학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댓글을 단 사람들과 피고의 채널에 와서 댓글로 다툼을 하기도 했고 피고에 대한 악의적인 악플을 일부러 달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 의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피고는 이미 원고와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18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가사조사 이후 2달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공황 발작으로 인해 병원에서 긴급 처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알게 된 원고의 외도와 이혼 소송 등 이 모든 것으로 희귀 난치병과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피고 앞에서 원고는 이제 겨우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을 원고는 피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고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소, 고소남발이라는 방법으로 피고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피고가 어떠한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처분받은 바가 없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응당 그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이나 되려 그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탈을 쓰고 무고한 사람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얼마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고를 괴롭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요. 이 사건 이혼소송과 더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행위들, 그리고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내뱉고 있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법에 엄중함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변호사님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면을 지난 재판 전에 제출을 했고요. 또 추가 재판이 6월에 있기 때문에 서면은 앞으로도 계속 작성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벤츠는 누구의 돈으로 샀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고 저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서면의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경찰을 납득시켜야만 했습니다. 카톡 대화 중에 내가 사줄게라는 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짓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녹취록까지 뒤진 인간이 왜 그 카톡 대화는 못 본 것인지, 아니면 보고도 저를 힘들게 만들려고 계속 고소를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기괴한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파는 못 밟아도 얘 정도는 쉽게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과거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소송과 고소 사건에서 증거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긴 영상인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